네, 마감 증시 출발 코인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숱한 화제를 뿌렸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1월 17일 국내 방한을 1박 2일 일정으로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여러 회담을 했고 논의도 거친 것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 방한과 네옴시티 관련 이슈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늘 제 옆을 좀 지켜주셨던 한치호 소장님께서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요. 그래도 우리 제작진분들이 누굽니까? 자, 한치호 소장님 이 빈자리를 좀 든든하게 메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아까부터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예. 네, 사우디 말로 이제 또 인사는 오늘 사우디가 주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인사말을 좀 받아들여야 됐었는데 사우디 말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네. 이 MBN의 우리 제작진들을 또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더 많은 발걸음하고. 그런데 한치호 소장은 이제 잘린 거죠? 오늘부로 좀 앵커 자리를 지금부터 새로운 앵커 최양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치호 의원님 좀 보시고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빨리빨리 밀어낼 사람 밀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활기찬 사람이 나와서 활기차게 이거 이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면 항상 뒷담화가 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근데 오늘 좀 견장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외국 거니까. 외국 거니까. 주제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금 총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숱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별명도 참 독특합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 이런 별명까지 붙어서인지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본인들의 스케줄을 다 올스톱하고 올 정도로 이 빈살만 왕세자 한국 일정에 맞추기까지 했는데요. 자, 바로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한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3년도에 우리 중동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만 따지면은 지난 50년간 1,551억 원의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발주액인데 자, 한 방에 이걸 다 이거는 비스케트고 이제 진짜 큰 빵덩어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발표한 거면서 5천억 달러고요. 근데 사실 5천억 달러는 굉장히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끝나면 파생되는 투자까지 하면 1조 달러 정도에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전체 발주를 그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렇죠. 그럼 지금 130억 달러 정도를 했으니까 전체 예산액의 2.6%. 지금 거의 99%, 98%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난 거는 발주를 하려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여기는 비공개 입찰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사우디에 투자하는 나라에게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투자를 좀 해서 이것을 가져올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그럼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우디 2030 비전이라 해서 맞아요. 석유 중심의 국가에서 디지털 그리고 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미래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MBN이 그래도 최고다 생각한 게 빈살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이게 본명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 뭐냐면 알 사우드는 사우드라는 시족에 빈 압둘 아지즈라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만의 아들인 모하마드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모하마드 빈 살만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본인 이름이 모하마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가 모하마드 빈 나예프예요. 나예프의 아들인 모하마드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살만 하는데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짓는 것이 사우디의 풍습이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12명의 빈살만 자제분들 중에 7번째 지금 아들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사우디의 왕자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 몇 명 정도 될까요? 7천 명입니다. 예? 7천 명이고 초대 국왕의 그러니까 초대 국왕의 아까 압둘 아지즈의 아들만 따지면 200명.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서 또 2017년도에 또 이 왕자의 난이 있어갖고 거기서 다 이제 사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서 왕자의 난을 정리를 하고 이 앞에 왕세자가 누구냐면 무하마드 빈 나이프예요. 지금 가택 연금돼 있습니다. 그런 뭐 왕자의 난들을 다 수습하고서 미스터 에브리띵이 됐고 그쵸? 미스터 에브리띵이 된 이유는 지금까지 사우디의 국왕이 총리를 겸임합니다. 그럼 국방 안보 이걸 다 하는데 지금 왕세자 뭐 신분으로 총리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에브리띵하고 외국에서는 MBS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은 뭐 지금 세계에서 재산 순위 따지는 기구에서 이분은 제외했습니다. 지금 뭐 2,80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왕실 재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니라서 뺐는데 뭐 70억 달러 요트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 그림 하나 또 있고 뭐 등등 뭐 하루에 뭐 2천만 원 가는 롯데 호텔을 지금 빌려서 쓴다. 맞습니다. 가구까지 갖고 왔어요, 이번에. 가구요? 네, 가구를 갖고 와서 진짜요? 와, 친구는 좀 챙겨갈 수 있을 법했었는데 가구까지. 굉장히 뭐 대단한 분들이고 2019년도에 왔을 때는 이제 청와대 만찬을 끝나고 나서 승지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뭐 해서 우리 재벌 총수들하고 만났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프로젝트는 비공개입니다. 입찰이 비공개고 뭐 등등이 나오고요. 자, 그럼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석유 경제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 전체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네옴 시티라고 네옴 여러분 시티죠.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옴은 그리스어와 아랍어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네오라는 건 뉴, 그다음에 M이 들어가죠. 무스타그발 그래서 미래란 뜻이거든요. 새로운 미래. 그래서 진짜로 석유에만 그러니까 석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변동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가져가는 네옴시티 사우디 비전 2030을 하고요. 현재 2025년도에 1차 완공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도에는 전체 완공을 할 생각을 하는데 2030년은 조금 눈에 익은 숫자 아니세요? 맞아요. 예, 부산에서 엑스포 하고 있죠. 맞대요. 예, 경쟁 상대국입니다. 사우디하고 지금 사우디, 로마,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세 개의 경쟁자들이 지금 뭐 치열하게 붙고 있어서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지금 하는데 부산 엑스포보다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훨씬 국가 이익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은 또 부산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사우디와 한판 하고요. 뭐 벌써 여기다가 지금 뭐 동계 올림픽까지 지금 유치해 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어저께 마침 월드컵이 개막식도 하고 했는데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앉아 있더라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내빈으로 초대를 받았는지. 근데 뭐 얼굴색이라든가 표정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뭐 조그만 카타르에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팍 치고 나가니까 자, 이 중동의 이 재앙으로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살짝 읽힌 어저께 월드컵 개막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제2의 중동의 기적으로 또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73년도 했는데 그 사이에 수주액이 1,551억 달러뿐이에요. 지금 1조 달러가 나왔거든요. 1조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다 그러면 뭐 진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국부를 우리가 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1973년도 50년간은 이제 건설 위주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 무하마드 빈 네네. 살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할까요? 게임합니다. 게임. NC 소프트하고요. 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게임사 2개나 지금 2대 주주가 돼 있고요. 예, 블리자드 여기 인수했고요. 일본에도 몇 개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미래의 어떤 뭐 트렌드와 맞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국가를 개조하고 싶은 말에서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는 맞아. 미래 지향적인 게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인공달이 들어갑니다. 인공달. 인공달이 만들 수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서울에서 강릉 정도 거리 150km를 지금 뭐 23분 만에 멀어지는 고속철도에 담을 쫙 써서 가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미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뭐 이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너의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모든 거를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Limitation only in your imagination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모든 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거창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좋은 뭐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익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시면 전체 프로젝트의 한 60%는 자국에서 갖고 왔어요. 사우디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이 수주를 해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14%를 갖고 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13% 가서 사실 초기에 인프라에다 통신 시설은 중국이 또 다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가면은 이제 네옴시티에는 이제 6G가 깔릴 거기 때문에 6G에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 상상 안 하셔도 될 뭐 여러 가지 6G라는 것은 인공위성하고 통신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주공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넓혀가려는 아주 진짜 대동맥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부분. 달에서 보면 이 더 라인이라는 이 구축물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만리장성이 보이듯이. 그래서 참 진짜 천지개벽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우리가 부어 넣을 수 있는 좋은 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좀 불리고 있는 네옴시티 사업이 이제 석유에만 의존하던 사우디 경제를 이제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좀 탈바꿈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요. 보통 도시는 이렇게 좀 평평하잖아요. 네옴시티는 조금 가벽이 좀 있으면서 일직선 150km 깁니다. 네, 150km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모든 거를 지금 뭐 한 200에서 500m짜리 지금 외벽으로 해서 쭉 가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네옴시티에는 세 가지가 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광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단지에 중동에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지금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지금 벌써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서 스키 타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 쇼트트랙 해야 되고요. 등등을 했을 때는 진짜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시와 그다음에 시설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면 와 우리가 박수 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옛날부터 조금 이런 공사하는데 지연하고 합니다. 지금 1,700m짜리 제타타워라고 있어요. 이거 2013년부터 공사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완공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막 가격이 떨어지면 돈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잘 우리가 또 국가 간의 이런 MOU도 잘 맺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26개 했어요. 맞습니다. MOU를 했는데 2019년도에도 이제 한번 왔다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8개를 해갖고 와서 한 10조 원 정도를 했고요.
근데 그중에 4개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6개가 지금 뭐 잘 돌아가야 되고 사실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11월 달 초에 2일부터 한 열흘간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나라 22개 기업이 로드쇼를 했어요. 사우디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신 지금 더 라인 이렇게 쭉 가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미 글로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진출돼 있고요. 뭐 히림이라든가 코오롱 글로벌이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뭐 로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들 네. 많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6개 기업과 MOU와 여러 가지 협약을 좀 맺고 갔는데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이 MOU라는 게 이행 의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향후 좀 파기 가능성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 최종 선정이 안 될 이런 우려감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도 절반밖에 안 냈고 MOU라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 넌 바인딩으로 지금 그렇죠. 하는 거고 그래도 MOU 이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우리 뭐 진척을 이뤘다는 뭐 그런 성과를 내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또 뭐 돈이 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네네네. 그러나 지금 투자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 사업에 네. 적극 투자하는 기업의 일감을 지금 배당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선투자는. 선투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실은 슈퍼 갑이 지금 무함마드 네. 빈 살만 왕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얼마 태울래? 내가 이거 공사 줄게.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투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이 14% 우리나라가 13% 갖고 왔는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돈질을 해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땄는데 네. 이제는 기술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네. 세상에 없던 구조물과 세상에 없던 산업단지와 세상에 없던 관광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우리가 쌓고 있는 높은 기술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고도의 작업들이 필요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 입지, 선 투자를 조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에 중국은 14%를 좀 가져갔고요. 한국은 13%를 좀 차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초에 한국 일정 좀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던 빈살만이 돌연 일본 일정을 좀 취소합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 한국에서 원하는 바를 다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이제 정말 미스터 에브리띵 다운 이런 행보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취소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이제 한 3, 4주 있으면은 세부 내용까지 다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첫째, 일본이 선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나온 거 그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기술력인 거 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부터가 얘기가 안 됐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맞아요. 원희룡 단장이 11월 2일부터 교통부 장관이 맞아요. 가서 쫙 돌았거든요. 그리고 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기 전에 건설부 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에서 한국에 와 있었어요. 또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할게. 근데 이제 이번에 화학단지 같은 거는 8조 정도를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5.1달러 보따리 좀 풀어놨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 단위의 투자를 뭐 진짜로 결정하실 분들은 사실 기업 총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뭐 기업의 구조가 나쁜 이유지만 이런 판단과 결단은 오너가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뭐 오너의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지만 오너의 베네핏도 굉장히 큰
그런 현상으로 지금 비춰지지 않겠느냐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부 정계 인사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들까지도 많이 만나고 갔는데 여기에서 국내 기업들 총수들의 결단력이 조금 좀 돋보였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업 총수들 만나고 간 이야기 잠시 해주셔서 조금 짧게 제가 좀 재밌는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빈살만 왕세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700조에 달하는 그런 추정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전 세계 부자의 조금 순위를 랭킹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자인데 이번에 만난 국내 대기업 오너들 중에서 좀 앞에 두고 휴대폰까지 반납을 하면서 머물렀던 호텔에 좀 네.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빈살만 왕세자가 기업 총수들한테 사우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니? 뭐 면접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얼마 투자할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시면 판돈 얼마 태우실래요? 이거였거든요. 자, 어떻게 와서 보면 밀당을 좀 한 건가요? 밀당한 거죠. 지금 사실 원유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요. 굉장히 사우디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30년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정교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뭐 왕세자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PIF 거기가 600조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이 투자하는 돈이 600조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는 지금 600조가 아니라 지금 뭐 1000조 이상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는 부분들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사우디의 왕세자 정도면 외국에 유학 정도는 가거든요. 근데 우리 무함마드 빈살만은 빈살만은 국내파입니다. 예. 사우드 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런 등등 굉장히 다른 백그라운드와 뭐 강한 집념 2030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강한 집념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뭐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키도 커요. 정말 크더라고요. 1m 88입니다. 1m 88이고 몸무게 77kg니까 얼마나 뭐 슬림하면서 더 커 보이겠어요. 등등의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 뭐 왕자의 난에서 자기 사촌 뭐 형들 지금 자택 감금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터키의 그 언론인 피살 사건 까마쿠시 그런 뭐 등등을 보면 사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한다 그래서 사실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죠. 조금 갖고 있는 부분에서 본인은 아마 싫어할걸요.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게 사실 뭐 조금 자기가 모든 걸 가졌다 그러면 모든 뭐 사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우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지만 또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있죠. 그렇죠. 양날의 칼날.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 별명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맞네요. 본인은 조금 싫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 빈살만 방안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겠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투자자분들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수혜 업종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지금 두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 1차 완공, 그다음에 30년 2차 완공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뭐 일단은 1단계에서는 인프라와 건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2030 뭐 사우디 비전 2030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수소를 수출하는 겁니다. 수소. 그래서 수소 관련주도 굉장히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원유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가공하는 부분에도 사실 이번에 8조 지금 투자하고 갔거든요. 거꾸로 한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2차 단계로 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지금 거기는 뭐 사우디 비전 2030을 보시면요.
인구를 한 3천만 정도 지금 더 늘리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리죠? 인구를? 일단은 이민이 제일 중요시 될 거고요. 출산장려. 사실 사우디에 가시면요. 네. 사우디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시민권을 안 줍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이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또 인구가 좀 더 많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바이오적인 부분들로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여기서 의료 그룹에 한번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중동에서 공주라든가 이런 왕자들이 와서 거기에 병원 세워달라.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도 와서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나눈다 그러면 후반부에 가면은 바이오가 분명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면 혁신. 그리고 재미난 것은 네. 이제 이렇게 절대 왕권을 가진 왕세자가 이제 즉위를 하면은 그 사람 취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게임입니다. 게임. 맞네요. 그래서 빈살만이 지금 게임 부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했고요. 일본의 SNK 캡콤 이런 거 지분들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뭐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잘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비 게이밍 그룹이라고 SGG라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목표가 전 세계의 게임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게 뜻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뭡니까? e스포츠고 뭐 등등 계속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좀 욕심이 많은 듯한 왕세자의 꿈이지만 네. 이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기술과 그다음에 노하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적 자원들이 충분히 사우디의 국가 개조 작업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수혜 업종들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2023년을 목표로 한 1단계에서는 건설 인프라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수소 관련 업종들 조금 각광받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2단계 좀 나눠보자면 후발에는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좀 주목받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절대 왕권을 가진 왕세자가 집권하는 국가에서는 그 왕세자의 취미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을 조금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게임과 메타버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까지도 모두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현재 뭐 에너지, 건설 인프라,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CT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뭐 방위 산업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자, 어떨까요? 이제 사우디는 중동에서 이란하고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고 그러지만 사실 지금 뭐 9.11 사태 때 주범의 12명 중에 8명이 사우디 출신이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조금씩 피곤하더니 최근에 이제 뭐 소련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맹이 아닌 듯이 지금 뭐 우리가 취급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스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무기를 미국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을 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생태계가 좋게 싸게 만드는 나라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같은 거는 이란과의 중동 패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건 쫓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지금 원전도 사실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석유는 30년 안에 이제 고갈된다. 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30년이라는 타임라인밖에 없다. 빠르게 에너지원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럼 최고가 원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전. 그다음에 문화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유치해 30년에 그다음에 2029년도에 동계 아시아 게임 지금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 나라에서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진짜 중동의 맹주로서 거듭나는 그런 국가 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좀 이슈 받을 것들 좀 챙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네옴씨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좀 보시는 최양호의 유망주는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설계라는 히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미 글로벌 그다음에 코론 글로벌 너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50% 이상씩 지금 올랐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단계 쉬었다 가시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우리가 24일 날 뭐 미국에 우리 금통위도 하지만 미국에 이제 FOMC 회의록도 나와서 진짜 제가 보기에 사고 다발 구간이거든요.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어려운 구간이면은 대비를 하고 가는데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아주 지금 딱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동주가 이제 수혜주라 그래서 툭 떨어지니까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 뭐 좀 쉬어가시면서 관망을 하시면서 네. 이 MOU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거를 보시고 하셔도 여기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디든지 지금 말씀드린데 어디든지 관련돼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의 전체 흐름을 지금은 공부하시고 쫓아가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슈가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과 또 네옴시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지난주에는 G20 네. 정상들이 좀 모아서 회담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슈 이후에 대화 채널이 좀 막혔었는데 이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이루어졌다는 데서 더 큰 좀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까요? 제가 집에요. 중국 그 말 번역기하고 미국 말 번역기가 기가 막히게 성능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이든은 뭐라 그랬냐면 네네. 충돌이 없도록 차이점 관리해야.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차이점 관리해요. 네, 그건 뭐냐면 니네가 네. 대만만 안 치면은 우리 가만히 있을게라는 얘기예요. 아, 대만 맞네요. 치지 마. 이제 딱 그러니까 받아친 게 뭐냐면 네. 시진핑이 뭐냐면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예요. 저 얘기했는데 왜 역사의 최고의 교과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번역기가 얘기해 준 거는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님. 아, 트럼프가 왜 낙선됐는지 아세요? 저랑 각지다가 이 낙선된 거예요. 역사를 한번 다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두 분 다 이제 내용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치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외치로 돌리라는 부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네네. 미중 무역 전쟁은 더 세고 더 넓게 지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입니다. 상수입니까? 그래서 상수로 놓고 한번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뭐 미국 의회가 지금 이제 양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시진핑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주판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하나 생긴다면 또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 완화 분위기 조금 조심스럽게 점치는 이런 일부 좀 언론들도 있었는데 이 관계 완화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관계 완화는 뭐 필요 없어요. 이 필요 두 분은요. 네네. 8번이나 만났었어요. 그래서 만난 시간만 그래요? 따지면 25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주석 때 부통령일 때 만나서 뭐 밥 먹은 게 8차례고 뭐 네네. 수도 없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찌라시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바이든이 지금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부분들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것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은 서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차이점 없도록 해. 네. 그다음에 역사 알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무려 19개국 정상들과 조금 마주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집권 3기를 조금 맞이하면서 여러 정상들과 조금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서방 강대국부터 신흥국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상회담 몰아치기 아니냐 이렇게 꼬집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이 동맹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시진핑 주석은 자기 지난 5년 동안 외국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자기네들도 동맹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나려고 지금 많이 만난 부분들이 되고요. 이제 중국이 얼마나 이제 잘 경기가 회복되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이제 3월달에 경제 공작회의가 가고요. 그다음에 양회가 가고요.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끝나야 중국 시장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달러가 약해지는 순간에 중국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고 더불어서 한국 경제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뭐 1분기, 2분기 신호가 나오는 1분기, 2분기는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좋은 부분들이 지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어떤 이야기가 주로 좀 나눴었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레토릭 중에 레토릭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밖에 안 되고요. 네네. 뭐 어쨌거나 지금 뭐 상원 하원이 나눠지는 게 확정적인다면은 조지아 선거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석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50대 50으로 가면은 이제 상원 의장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데 조 맨친 같은 상원의원이 한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기 반대하면 이게 뒤틀어져서 갈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IRA는 사실 뭐 제가 뭐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이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IRA의 우선순위는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뒤에 있는 순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8대 뭐 의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1월 3일 날 개원해요. 지금 워싱턴 DC 가면 거기는 완전히 지금 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립 서비스를 좀 한 거라고 보시고요. 네. 법 개정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연말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더라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고급 정보는 네. MBN에서밖에 지금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우리 마감 증시 출발 코인 잘 보시고 계셔야 이런 것들 좀 듣는 그런 여러분 성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최양호 원장님께서 정말 알짜 정보들 가득 담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보시고 계신다고 네. 보시는 분들은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통화 정책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좀 어떻다고 보실까요? 좀 밝나요? 어둡나요? 저는요. 네. 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에서 나오는데 JP 모건 내년도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뭐 1, 2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네네네. 부분들인데 두 개 그럼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 강세가 약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회복은 굉장히 느릴 것이다. 이런 뭐 내용들이 두 개가 겹치거든요. 근데 거기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달러 강세를 쫓아가려 그러면 사실 우리 금리를 더 올려주는 부분들도 지금 한 방편인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 베이비 스텝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얼마만큼 후퇴되느냐를 지금 따지는 부분들 따라서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내년도에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금 뭐 공통의 정보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데
자, 그럼 신호탄이 어디서 나오냐? 네.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하는 부분 등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말씀 좀 나눠주셨는데요. 이 빈살만 방안과 관련된 내용, 거기에 G20 정상회담 관련된 시장 이슈들 핵심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해주신 인포스탁 델리 최양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